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부동산 경매에서 농지를 경락받을 경우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 경매, 낙찰은 쉬운데 여기서 입찰 보증금을 날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주말 농장 등으로 거주지 주변에 있는 작은 평수 농지를 구입하고자 희망해도 농지증 발급 때문에 망설이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농지증 발급에 어려움을 갖는 경우는 해당 농지에 불법 건축물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행정기관에서는 지목이 전 답이면 거의 모두 농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하지만은 일반인들이 어떻게 농지증을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농지에 대하여 어떻게 농지증을 신청해서 발급받아야 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심사 요령에 의하여 발급됩니다. 원칙적으로 농지증 발급 대상은 농업인, 농업법인, 현재는 농업인이 아니지만은 장래 농업 경영에 이용하고자 하여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농지증을 신청한 사람이 최근 3년 이내에 농지증 발급 이력이 있는 경우 시구 읍면의 장은 그 사람이 농지를 매입하여 진정으로 그 농지를 농지증 발급 당시의 약속대로 이용하고 있는가를 농지정보 시스템 및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이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만약 약속대로 농지를 농지로 이용하지 않고 있는 경우 농지증 발급은 거절됩니다. 그러므로 3년 이내에 농지증을 발급하여 농지를 매입한 사람은 그 농지를 농지증 발급 당시의 약속대로 이용하고 있어야 함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이제는 실제로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농지취득자의 란을 기재하고 취득자의 구분란에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인이 아닌 개인란 등에 체크를 합니다. 그런 다음 취득 농지의 표시란에 신청할 농지의 소재지를 기재하시고 농지 구분은 잘 모르겠으면 공무원들이 체크를 하니까 표시를 안 해도 됩니다. 다음으로 취득 원인은 경매로 취득이라고 기재하시면 되고 취득 목적의 농업 경영 또는 주말 체험 영농이라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처리 기간을 보면은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4일,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면 7일, 농지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14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경매에서 농지를 경락받으면 경락 허브 결정 기일은 7일 이내에 농지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면은 7일, 농지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14일이 소요되므로 이런 경우에는 미리 행정기관에 농지증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에는 경매에 참여하기 전에 농지증을 접수하면은 거의 모든 행정기관에서 접수를 받아집니다. 그렇다면 농지위원회의 심의 대상의 경우는 처리 기간이 14일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심사요령 제9조에 보면은 농지위원회의 심의 대상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중요한 내용으로는 토지거래 허가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농업법인, 취득 대상 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농지를 최초로 취득하려는 자, 그러므로 자기가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거의 모든 경우가 해당됩니다.
또한 한 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려는 자, 신청 대상 농지가 농지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형질이 변경되었거나 불법 건축물이 있는 농지인 경우 등은 농지위원회의 심의 대상이므로 처리기간이 14일이 걸립니다. 불법 건축물이 있는 농지에 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실제 경납받은 물건을 가지고 그 과정을 설명해 드리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자, 다음은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취득 대상 농지에 관한 사항에서는 취득할 농지가 여러 건이면 이면 별첨이라 기재하고 이 양식을 이용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만약 공유로 매입하면 2분의 1 또는 3분의 1 등으로 기재하고 영농거리는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취득 대상 농지까지의 대략적인 거리를 기재하면 되는데 카카오맵이나 네이버 맵 등을 이용하면 됩니다. 농지의 현재 상태는 경매 물건의 감정평가서를 보면 나오는데 전, 탑 또는 휴경지 등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농업경영 노동력 확보 방안에서는 자신의 가족 중 노동이 가능한 사람을 기재하고 노동력 확보 방안은 자가 노동력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농업기계 장비 시설의 보유사항이 나오는데 요즘에는 농기계를 구매하지 않고 임대 등으로 하니까 해당 사항 없음이라 기재하시면 됩니다. 또한 소유 농지 이용 상태를 기재해야 하는데 이는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경락받을 농지, 즉 취득할 농지를 기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현재 소유한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주 재배 작물 등을 적고 취득하려는 농지, 즉 농취증을 제출하는 농지와의 통행 거리를 기재를 해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연고자에 관한 사항인데 취득하려는 농지 소유 소재지에 연고자가 있으면 기재하시고 농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도 기재하시면 됩니다. 영농계획에 관한 사항은 아주 구체적으로 기재를 하셔야 하는데 농사를 잘 모르는 분은 예를 들어 사과대추를 심겠다고 하면은 네이버나 구글 등에서 그 내용을 검색하시면 쉽게 작성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에 관한 것은 필자가 최근에 작성한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필자가 농지를 경락받으려는 학원생에게 작성해준 내용인데 주 재배 작물은 사과대추, 영농 착수 시기는 2026년도 3월, 수확 예정 시기는 2027년 9월 등으로 기재하고 작업 일정 등을 사례에 맞게 기재를 했는데 이런 내용은 거의 모든 것을 인터넷 검색으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임차 농지 현황인데 이는 해당 사항 없음으로 기재하면 되고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각자가 취득하려는 위치를 기재하면 되는데 이는 지적도를 이용하여 취득하려는 부분을 표시하면 됩니다. 만약 농지가 공유 지분만 나왔을 경우에는 농지 취득 후 공유물 분할 소송을 통하여 확정 등으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나 농업계획서 등은 모두 이처럼 맨 뒷장에 작성 방법이 나와 있으므로 필자가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농취증 발급은 매우 간단하고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까다로운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더욱이 농취증을 발급받으려는 농지에 불법 건축물이 존재한다면 그 처리 방법과 시간 등을 자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출한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서나 농업경영계획서가 담당 공무원을 설득시키지 못한다면 절대 농취증을 발급해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필자는 의정부 지방법원 2019 타경 72,614호 경매물건, 즉 불법 건축물이 25동이 있는 농지를 경락받아 소유권 이전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여러 차례에 걸쳐 농취증을 발급받지 못하여 최초 법삭 가격의 12%까지 유찰된 물건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내용은
다음번 기일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필자는 앞으로 가능하면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후 7시에 새로운 내용을 업로드하고자 합니다. 자, 이제 강의를 마치기 전에 세영경매학원에서는 온라인 강의를 조금 더 많은 분들께 열어보고 싶다는 취지에서 2026년 1월 한 달간만 온라인 강의를 연간 50만 원에 드릴 수 있는 프로모션을 진행 중입니다. 수강을 원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